자, 오늘 공인노무사 시험 설명회인데,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응시합니다. 그리고 한 1,500명에서 1,600명, 즉 한 합격률이 55에서 한 60%까지 1차 합격합니다. 그리고 2차는 그해 1차 합격한 사람과 작년에 한번 1차 합격해가지고 2차 떨어진 사람이 같이 치기 때문에 보통 1차 합격자의 2배 정도가 치게 되겠죠. 근데 보통 한 매년 2,500명 정도가 시험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500명씩 합격한다 생각하면은 2차 시험은 매년 약 3,000명 가까이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500명 맞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1차 시험 합격하고도 올해 2차 시험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차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매년 2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약 2,500명 시험을 쳐가지고 최종 합격은 매년 최근 한 5년 동안은 250명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그래서 최소 합격 인원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도 250명까지는 뽑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은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은 다 뽑습니다. 근데 2차 평균 성적이 250명이 60점 이상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0이 좀 안 되더라도 석차로 250등 정도의 안에 들어가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두 명 적기도 하고 또는 한두 명 많기도 하고, 말하자면 255명까지 합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 본다면 1차 시험은 크게 합격이 힘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시험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1차 시험에서 40%에서 45% 정도는 떨어지는데, 그래 본다면 뭐 이것이 1.1대1도 아니고 1.1대1 시험도 합격이 쉬운 건 아닌데, 이건 거의 뭐 2대1에 가까운, 경쟁률이 2대1에 가까운데 왜 저걸 그렇게 쉬운 시험이라고 단정하느냐 하는 의미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을 좀 오래 강의했고, 그리고 지금 저를 안지 모르겠네. 노무사 시험 하면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책을 알아봤으면은 제가 누군지는 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노무사 시험 강의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의 세종법학원, 지금은 그 학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차생 한 50명, 그다음에 유예생 50명, 작년 1차 합격하는 학생 50명을 가지고 종합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최종 합격자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각각 반 정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서 25명, 25명. 그때는 최소 합격 인원을 가지고 250명이 아니었고 한 150명, 120에서 150명 정도 뽑았을 겁니다. 거기서 한 50명 정도가 세종법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차 학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학원, 제일 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만 종합반 중에서 10% 정도 합격했답니다. 100명 정도가 수강했는데 10명 정도 합격했답니다. 그러면 학원 간 사람 안 간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2차 최종 합격률이 약 10%죠. 정확히 한 12% 정도 됩니다. 근데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합격률도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의 합격률과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수강하는 학생들은 월등히 많았다는 거죠. 제가 뭐 정확하게 합격자를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학생들한테 수강생 중에 누가 합격했냐 물어보고, 또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찾아온 사람만 대충 따져보니까는 반 가까이 되겠더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험에 이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는 또 제가 사법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합격할 아이들을 합격시킨 것이 아니고 합격하지 못할 학생들도 제 조언을 듣고 많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쉽게 된다 이겁니다. 당장 제 이름을 말씀드린 노무사 공부할 적에 1차 공부 같은 경우는 제책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책이 나오기 전에는 노동법 1책이 700페이지, 2도 700페이지 이 책을 2년 동안 직장 앞에서 10번씩 읽고 80점 넘겼다. 그래서 합격기에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인이 에센스 노동법 책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3번 읽고 92점씩 맞았던 겁니다. 6개월 동안 3번 읽고 92점 맞았고 2년 동안 10번씩 읽어가지고 80점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차 합격 상당히 힘듭니다. 2년 동안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는 거니까는 첫 때는 뭡니까? 합격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1차 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많지만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3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에센스 책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책 같이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2차 시험은 60점 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250점 안에 들어야 되지만 1차 시험은 등수가 없습니다. 꽈락 40에 평균 60점이면 합격합니다. 1차 과목이 총 5과목이죠. 5과목인데 이걸 잘 배합해야 됩니다. 노동법 1, 노동법 2, 사회보험법, 그다음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선택, 그다음에 민법이 있죠. 이 중에 비법대생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민법. 근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일단 합격만 하려면 꽈락만 면하면 됩니다. 40점을 넘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60 잡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40만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보험법이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노동법 1, 2에 비해서. 이거는 60만 맞아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경제학 결혼, 이거는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첫 해에 놓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상식 가지고. 상식 쪽으로 풀어가지고 꽈락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상식만 좀 있으면은 꽈락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해에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약간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60점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극단적으로 안 되면 40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노동법 1, 노동법 2는 몇 점 맞으면 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노동법 1과 노동법 2는 80점만 맞으면은 딱 60이 되죠. 그리고 노동법 1, 2에서 80점을 못 맞으면은 노무사 공부 안 한 것이 낫습니다. 왜? 노동법 60점 넘겨가지고 넘겼다 이겁니다. 그럼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몰랐다 이거죠. 50점은 맞추고 나머지 10점은 모르지만 대충 찍은 것 중에서 10% 맞았단 말이죠. 그런 실력 갖고 2차 과목에서 노동법 과목이 150점인데 2차 노동법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떨어지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아니 1차에서 노동법을 둘 다 100점 맞았다. 이런다면 1차와 2차는 시험이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2차 노동법 공부할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차 때 노동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명가락만 하면은 극단적으로 설마 이걸 40점씩 딱 맞춰가지고 갔겠나 이겁니다. 재수 없으면 물론 36점 맞아가 떨어지겠지만 그건 공부 전혀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 세 과목은 명가락 말 정도로 넘기면 됩니다. 그럼 1차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 본다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 공부할 때 1차를 먼저 하기보다는 2차 공부를 먼저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같이 하라고 하죠. 왜냐? 어차피 2차의 핵심 과목은 노동법이다 이겁니다. 노동법을 2차용으로 공부하면은 1차는 많이 커버됩니다. 2차용으로 노동법 공부해두고 나중에 숫자적인 내용만 1차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 몇 가지 정리해서 암기만 하면은 노동법은 8, 90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2차 노동법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5일부터 1차 공부를 해도 충분히 노동법은 커버되겠죠. 그러면 이 세 과목을 어떻게 꽈락 안 날 정도로 점수를 맞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 그것만 남겨두고 2차 공부를 하면 된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1차 시험 끝나고 난 뒤에 1차 올해 같은 경우 6월 6일이고 2차 시험은 아마 8월 중순 될 겁니다. 2달 동안의 시간인데 그 2달 동안 2차 공부 나름대로 할 수 있죠. 만약에 1차에 올인했다 이겁니다. 1차는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했다 이겁니다. 2차 공부한다고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인사노무관리, 행정정수법, 그다음 선택과목 4과목 2달 만에 제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난 뒤에 1년 동안 공부한다. 1년 2개월 동안 내년 8월 달 2차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한다.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2차 공부하는 거 하고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8월 달 그때 내년 8월에 2차 시험 친다 대비하고 2차 공부하는 거 하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1년 14개월 공부하는 거 하고 그냥 18개월 공부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겁니다.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1차는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2차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왜? 1차는 암기이기 때문에 빨리 암기하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2차 때는 최근 시험 문제 추세는 거의 다 케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답안지에 적어놔야 됩니다. 이해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차 쭉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차도 합격 못하면 이건 말짱, 그죠? 헛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는 합격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1차에 너무 투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1차 불합격할 정도가 아니면 1차는 겨우 합격할 정도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2차를 투자하는 게 낫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 노무사 강의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학원가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1차가 중요하다, 1차 중요하다. 1년 동안 1차에 올인해도 힘들다. 학원에서 돈 벌어먹기 위한 술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 질문 올리면 거의 다 강사들 말고 합격한 사람들이라든가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노무사 공부는 2차부터 하는 것이다. 또는 최소한 노동법이라도 2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면은 1차를 많이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쭉 강의를 하다가 서울에서 한 2, 3년 동안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서울까지 매주 올라가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내가 나름대로 좀 더 젊으니까 열정이 있지만은 이제는 도저히 몸이 힘들으니까는 못 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법시험만 친구들 학생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준다, 내년까지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줬습니다. 작년부터는 사법시험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최근 내가 강의 안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강의하고 해서 많이 나가는데 문제는 최근에 또 노동법 성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노동법은 2차 시험에서 점수를 작게 주더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5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법 때문에 합격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 수강생은.
근데 최근에 또다시 노동법은 원래 점수를 짜게 준다는 말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점수를 짜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법은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제가 부산에서 노무사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발 노무사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배우고 노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학원을 알게 돼가지고 학원을 해보자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추세는 많이 받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팀을 짜가지고 쌤들 섭외해가지고 진짜 제 이상 가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게 됐기 때문에 제 목표는 1차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100% 제 말했듯이 1차를 합격 못한다고 한다면 웃기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1차 시험 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영어 능력 자격 시험 합격해야 되죠. 근데 뭐 토플입니까? 토익입니까? 700입니까? 그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쉬운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그것도 시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700점 맞기가 힘든 벅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만 유일하게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영어 실력이나 다른 과목 실력이나 비슷하죠. 영어 700점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은 제대로 된 책과 제대로 된 강의 들으면 1차는 쉽게 다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차 수강생들은 100% 합격시킬 자신이 있다. 기본 강의에다가 안 되면 5월 달에 최종 정리 강의 1차는 만든 벼락치기도 가능하니까 한 두세 시간씩 한 과목 다 두세 시간 아니지 두 강좌씩 6시간 정도만 강의만 듣고도 그래가지고 60분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만 빼고 요 민법은 벼락치기로 60점 못 넘깁니다. 근데 나머지 네 과목은 찍어서 유인물 한 10페이지 정리해가지고 나눠주고 요것만 남겨하면은 60 맞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됩니다. 남은 것은 이제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도 누차이지만 간단합니다. 대학에서 답안지, 법학 답안지 적는 식으로 공부하고 답안지를 적으면 쉽게 합격합니다. 공부할 양도 적어지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원에서 행정정수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은 사법시험 강의하던 정정한 선생님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점수도 제대로 나옵니다. 노무법은 거의 노무사들이 가르칩니다. 노무사들이 뭐 하는 학생들이냐? 옛날에 법대생들은 사시 공부할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노무사 시험 치고 그다음에 비법대생들이 노무사 시험 쳐가지고 쉽게 합격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94년부터 99년까지 부산대에서 강의했는데 6개월 만에 동차 합격 다 했습니다. 7명 시험 쳐가지고 6개월 만에 인사노무관리 한 달 만에 한 달 공부하고 다 합격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험 합격하는 시험이다. 물론 그 학생들은 대학 3학년 때 노동법 1, 2를 다 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쉬웠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노무사라고 학원에 와서 노동법 강의를 합니다. 그런 강의 듣고 답안 적어봤자 좋은 수수밖에 힘듭니다. 물론 모든 노무사 출신 강사들이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들이 적은 책들 다 본 결과 책 내용도 엉터리고 답안 형식도 엉터리고 가르치는 것도 엉터리고 그렇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근로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의 근로는 연장 근로와 같은 개념인데 노무사들은 여전히 시간의 근로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세 가지로 아낍니다. 인터넷 뒤집어보면은 10년 전에 그렇게 노다가 5년 전에 싹 없어졌는데 다시 또 최근에 시간의 근로는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세 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 자체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노무사들의 실력입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무법만 제대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제대로 된 실력된 학생들한테
그런 책도 많고 센도 많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동법에 대해서 또 전반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우리 뭐 민법 선생님과 그다음에 경리학 쪽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질문들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